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2분기 실적 나왔고요. 사실은 총평을 하자면 애매합니다. 물론 애매한 게 진짜 그냥 중립 의견으로 애매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하던 코폴리스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했으나 사실은 그 기존에 있던 그 라이프 사이언스, 그 제약 쪽이 판관비가 많이 늘면서 사실은 영업이익을 깎아먹었죠. 결국에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연결 영업이익보다는 별도 영업이익으로 회사를 성장해 나가겠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배제한 채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모회사인 SK케미칼의 본인 사업에 대한 실적 증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IR 자료를 보고 리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 실적을 보시면은 당연히 YOY로 17%, QOQ로 분기 대비도 2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는 5.2% 감소했지만 분기 대비로는 79% 상승을 했습니다. 코폴리에스터 세계 최초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활용한 R 코폴리에스터 생산 본격화되었고요. 이 파르마가 조금 애매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및 AI 기반 오픈 R&D 플랫폼 구축 추진. 요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파르마 쪽 그 섹터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 해서 AI 기반으로 신약을 아니면은 기존 약품을 재창출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방향성만 있었고 사실은 그냥 캐시카우, 그냥 현금 들어오는 창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타 여러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은 소규모 바이오 기업들과 이 R&D 그리고 조인트 벤처 같은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쪽에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요 투자가 성공한다면 코폴리에스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이 바이오 쪽에서도 유망한 그런 섹터로 탈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탈바꿈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언 국내 승인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부문별 보면은 코폴리에스터 그린 머터리얼즈,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6%, 물론 QOQ 분기 대비 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는 40%, 전 분기 대비는 0.3%. 사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판매량이 증가시키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매출액이 늘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왜냐면은 지금 이런 현재 국제 시장 상황에서는 해당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 산업이 섹터가 파이가 커지는 파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펌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SK케미칼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쳐내다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찐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르마 쪽은 매출액이 변동이 없죠 원래.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관절염 치료제, 기넥신, 그 다음에 치매 치료 패치, 주제품 3개인데 손흥민이랑 광고 맺고 거의 다 그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쪽 시장은 그 신약 아니면은 복제약이 새롭게 개발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인구가 노쇠화되면서 고령층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개선제 등과 같은 약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다만 이런 약들에 대해서 어떤 폐쇄적인 라이센스들이 대부분 없는 그런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내부 경쟁,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리베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병원이나 약국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리베이트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나 판관비의 증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로 나왔고, 다만 분기 대비 매출액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쓴돈, 물론 쓴돈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쓴돈 대비 늘어나진 않았어요. 10% 줄었는데 1.1% 올랐고요. 분기 대비는 14% 줄었는데 0.2% 올랐어요. 그래서 뭐 쓴돈 대비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던 뭐 선방은 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요 부분 또 나왔네요. 비경상 이익 제외 시.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주1 이제 있죠. 2022년 귀속 연간 추정 이익 및 내부 배당 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구나. 주 1. 21년 배당 성향은 별도 당기 순이익 72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주 2. 주 2는 어디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군요. 3,000원이 이제 그 무상증자 이전 기준으로 4,500원 배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은 배당 성향 30% 수준에서 배당 총액을 결정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30%를 배당하는 게 아니고 30%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마이너스 안으로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2022년부터 중간 배당 시행 추진을 했고, 기간 및 재검토 시점, 투자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책 지속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동기간 이후 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 애매하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400원 하고 나중에 뭐 이 만약에 3,000원 배당하면 2,600원 배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간 배당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 SK 멀티 유틸리티, 요 아주 쬐까맣게 나오는 SK 멀티 유틸리티는 사실은 지금 더 나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소 스팀 사업 부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결국에 SK 케미칼은 그린 소재 기업과 바이오 종합 생명과학 기업, 바이오 종합 생명과학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파르마, 그린 소재는 코폴레스터로 탈바꿈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AI를 활용한 R&D 플랫폼 구축하겠다. 요게 SK 케미칼 본사 동사에 귀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지금 사업 목표 이런 것들은 아마 장 1분기 때랑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플레스터, 스카이 그린, 에코젠 뭐 해가지고 뭐 사업 활성화를 하고 있고,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오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만들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이 파르마 쪽은 사실은 이런 주요 제품군보단 이 우측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신약 개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23년부터 LO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AI 기반으로 벤처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해서 유망한, 그러니까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 기업들에게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그거를 사들이겠다, 그 라이센스를 사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한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대박이 날 거지만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스팀 사업 부문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야심차게 진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심차게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용두삼이 꼴인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왜 제가 계속 SK 멀티 유틸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거기다가 현금을 몰빵했습니다.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SK 멀티 유틸리티 물적 분할하는데 몰빵 쳤거든요. 그 조그만한 300억밖에 되지 않는 매출 되는 그 사업부를 떼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 진짜로 이 회사가 SK 케미칼이 SK 멀티 유틸리티 분사를 통해서 수소 스팀, 그러니까 미래의 수소 어떤 연료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현금 확보한 거를 뭐 그 당시에 여러 자산 운용들이 뭐 배당을 하라고 하니까 배당을 하기 싫어서 그냥 현금을 빼돌린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SK 멀티 유틸리티에 대해서 조속히 조금 코멘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오늘은 사실은 뭐 매매 동향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크게 뭐 의미 없고 연기금 많이 팔았고 그 판 물량은 외국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보합이고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 지금 이 안다자산운용이 SK케미칼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 현물 배당을 하자라는 내용을 코멘트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 지금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둘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요 내용을 얘기하면서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10% 그리고 대차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1분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뭐 큰 의미 위치에 있는 상황은 없고 주봉 기준으로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현재 변화는 없다라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안다자산 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다자산 운용이라는 곳이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현물 배당하라는 코멘트를 오늘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급락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노바백스에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2분기 실적이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바이오인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사인데요. 노바백스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찍으면서 30달러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부진하면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3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노바백스 대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시장 집이 늦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화이자 모더나 주사를 예방 접종하고 있어서 올해 미국 혹은 코백스로부터 새로운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CEO도 현재도 힘든데 미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급락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보면 오늘 16만 주나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뭐 노바백스에 연동된 그런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노바백스는 3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3.64%로 지금 아마 되고 있고요. 폐장 후에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아마 곧 뭐 잘만 하면 10달러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외인이 나갔고 그 외인의 나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은 당연히 개인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다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약 10%, 주식의 약 10%를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현물 배당이란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뭐 안다자산운용이 얘기한 거는 항상 같습니다. SK케미칼의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물적 분할과 상장으로 피해본 SK케미칼 주주들에게 배당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 믿음직하지 못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뒷받침할 만한 어떤 완벽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주장하는 쪽에 지분을 보게 됩니다. 뭐 최대 주주에 당연히 오를 수는 없겠고요. 최소한 5% 혹은 시장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얘기를 한다면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언론에서는 안다자산운용은 0.5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0.53%가 아니고 5.3%였다라면 아마 오늘 SK케미칼은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안다자산운용은 지분이 거의 미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분 SK케미칼 주식 100주, 1000주 중에서 5주 갖고 있는 5주. 100주에 한 주가 1%이기 때문에 100주에 0.5주입니다. 1000주에 5주입니다. 1000주 중에 5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네 배당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주식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1.5%, 3%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지분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애초에 더 이상 SK케미칼에 지분을 매입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네. 뭐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 분명 있겠지만 어찌됐든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SK케미칼에 지분을 추가 매입할 현재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찌됐든 그런 자산 운용이 이렇게 배당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보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숏을 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서로 윈윈하는 주체여야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면 SK케미칼도 당연히 같이 오르면서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당연히 연결 영업이익도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의 관심도 받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주가가 같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반대로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SK케미칼 그냥 라이트 주주들은 야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배당 안 된다 사자. SK바이오사이언스 라이트 주주들은 아니 니들이 뭔데 SK케미칼이 왜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배당하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 소스들만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정보에 대해서 뎁스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자산운용도 결국에 사모펀드 혹은 뭐 금융투자, 투자신탁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늘의 외국인의 매도는 노바백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바백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 첫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제품도 노바백스 제품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어는 아직 해외 매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해외 쪽으로 봤을 때는 노바백스의 CMO 위탁 생산밖에 없기 때문에 노바백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하락도 제가 볼 땐 선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스카이코비언이 오늘 그러면서 이 어디였더라요? 뭐 동남아 쪽에 삼상 부스터샷 2종 부스터샷 네팔의 2종 부스터샷 임상 3상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스터샷은 3상 계획 신청하고 승인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계속 승인이 돼서 실제로 부스터샷이나 해외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바백스의 굴레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의 어떤 주가의 연동성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주가나 가격이나 매매 동향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꼭 인지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